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선주협회 주선으로 거의 해마다 호합한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순위 수사 대상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 두었던 현금 2천만 원을 그의 운전기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 박 의원의 비서였던 장관훈 씨가 박 의원의 비서 등에게 월급을 준 뒤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왔다고 폭로해 박 의원의 전행이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바 있어 그 약속의 바로미터인 박 의원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사실상 문창극 총리 후보의 사퇴를 종용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서청원 의원은 방금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자신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창극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문창극 후보자 지명 이후에 언행을 하나하나 보고 국민 여론을 많이 경청해 본 결과라며 문창극 후보자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자 서청원 의원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가 말한 그대로만 보시고 제 얘기의 의미를 잘 써주시기 바란다며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문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자결제 방식으로 재가를 받아 오늘 오후 5시쯤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난 4월 27일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이후에 이제 안대희 지명자마저 낙마하게 되면서 국정 공백이 52일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큰 걱정이고 저희 정치권에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저 역시 어떤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가 고민하면서 요 근래 계속 밤잡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이제 40%대로 다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 한 3.1% 정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지어 세월호 참사 국면 때보다 더 추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 후보자 총리 지명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이렇게 거센데 무턱대고 정면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좀 진지하게 진정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난번 초선 의원들이 오랜만에 결기 있는 그런 입장을 넣었는데 그걸 지도부가 누른다든지 또 입을 막아버린다든지 이러면 우리 새누리당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별 낯이 없어지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 검증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위안부 관련 발언과 글들이 정부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결과가 발표될 경우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문 후보자의 위안부 관련 배상은 끝났다는 식의 칼럼과 강연은 이와 관련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상당히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일본의 오판 가능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고노다마를 잘못 대응하게 되면 고노다마를 사문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우리 정부가 아주 잘 대응해야 된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역사인식이 논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문 후보가 총리가 되면 한일 외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본이 오판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산케이 신문은 상당히 오히려, 문 후보자에 대한 한국 내의 반응이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케이는 아주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 신문은 제외하고, 나머지 신문들의 논조는요, 일단 박근혜 정권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극 씨가 그대로, 계속 후보로 있으면 오히려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라든가요. 네. 이러한 논조가 다른 신문들이 상당히, 주된 이야기로 이번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장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든가 그거는 이인재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재호 그렇죠.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든가 그런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본 쪽의 논조도 그렇게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신문들이 일본 계사이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네요.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 임명 동의안도 제출 말라, 제출해도 임명 동의 특위를 안 하겠다, 이렇게 뻗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박지원 의원을 비난하고 박지원 의원은 공정하게 또한 정상적으로 인사청문 특위를 운영해 나아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연합 내 대표적인 강골 인사로 분류되는 박지원 의원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데 따른 견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이 밖에도 박지원 의원의 비리 의혹 연루 전력, 김대중 정부 시절 잇따른 총리 후보 낙마 사례 등을 거론하며 그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아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지금 소개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다. 내정을 철회하라고 어제 논평 냈습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자면 비리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현재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분풀이라도 하는 듯 개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분이 어떻게 청문위원장을 맡느냐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북송금특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죄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축은행 재판도 1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물론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 참 웃겨요. 박지원이 총리 후보자입니까? 왜 저를 검증해요? 아하. 문창극을 검증해요. 왜 위원장을 검증하느냐? 아니 자기들 대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저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건의하라고 그랬어요. 예? 박지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고 예. 박지원을 검증하라고. 아, 그러면 그때 검증하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왜 검증해요? 아니, 근데 이러다가 만약 새누리당이 저 위원장 밑에서 우리 인사청문회 할 수 없다, 보이콧할 가능성 같은 건 없겠습니까? 그건 우리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그거 바란다. 보이콧하면 도와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요, 밤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더군요. 1위까지 오르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박지원 의원이 국무총리로 강창희 의장을 추천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도를 담고 하신 발언입니까? 예, 저는 문창극처럼 식민사관의 소유자가 되면은 안 된다. 보수는 민족적 자긍심을 중시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지방의회에서는 이 광산 희생된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유령비를 철거하자 이런 걸 의결하고 있는 이때 이런 식민사관 소유자가 총리가 되면 안 된다. 차라리 국회의장을 지내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갖춘 강창희 혹은 서청원 같은 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알면은 총리로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다. 예. 제 의견이지.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추천하면 더 임명 안 하실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평화방송에 나와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다음 주부터 하자고 하면 열흘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가 겹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를 받자고 주장하는 날도 23일인데 이 세 가지를 국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다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다투셨습니까? 어제 조금 다퉜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가장 주된 그 문제가 세월호 국정조사와 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건가요? 세월호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께서는 아예 말씀조차 하시기 싫어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장 다음 주 23일부터 국정감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국정감사를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켜야 되고 네. 또 증인 선정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불가능한 날짜를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서로 이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하자고 23일부터 하면 이제 열흘간 정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각 장관님들 이제 바뀌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가 다 겹치게 되고요. 네. 또 국조특위에서 새누리당이 국조특위 기관 보고를 받자고 주장하는 날도 23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국회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